네, 우리 뒷광고 얘기 신나게 네. 해봤네요. 네. 더 풀 수 있는 얘기는 많겠지만 그쵸. 짧게 했고요. 제가 이 뒷광고 때문에 유튜버들이 뭐 어떤 상황인지 해서 막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제가 늦게 알은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막여우라고 혹시 아세요? 아, 사막여우 말고 사망여우요. 예, 예, 아, 예. 네, 저도 알죠. 좀 막 이름만 보고서 이거 네. 뭐지? 이러고 들었는데 너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 여우 같은 가면을 쓰고 뭐 하는 인간이야? 처음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얼마 전에 신사임당하고 유튜브도 같이 찍으셔서 그 채널에 나오셨더라고요. 꽤 유명해진 분이신데 보다 보니까 신사임당과 사막여우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 되는, 그리고 아마 돈도 좀 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저희는 사업가적 관점에서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늘 궁금했어요. 네. 그 유튜버들이던 사업가들이던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창출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창업을 통해서 하는 것, 둘 다 비슷할 텐데, 제가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 제가 아는 분들인데, 똑같이 39살에 창업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기프트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괜찮은 제품들을 소싱해서 팔겠다라고 하고 창업을 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나이도 똑같고 회사를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창업에 뛰어든 것도 똑같고,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성별만 달라요. 한 분은 남자, 네.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남자분은 한 6개월 정도 막 하시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겠다고만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여자분, 다른 분은 동갑인데 이분은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하다가 꽤 잘 돼서 요즘은 외제차 타고 다녀요. 외제차. 그 한참 힘들 때 제가 좀 도움도 드렸었거든요. 네. 야, 요즘에 이제 더 잘 나가서 네, 밥 사준다고 네, 멋지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차이가 네. 궁금하죠.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뭘까요? 남녀 성별 차이 이런 건 아닐 테고. 네, 성별 차이 네. 갖고 얘기 잘못하면 또 큰일 나죠. 네. 근데 이분들의 차이가 있는 건 성별 차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물론 여러 가지 또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였던 게요. 첫 번째, 그 남자분은 6개월 만에 포기하셨던 그분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물어보기는 열심히 물어봐. 물어보기만 하나? 아니면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나? 네. 자꾸 물어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싫어가지고 자꾸 물으니까 네. 묻기만 해요. 자꾸 궁금하니까 물어요. 실제 대부분 질문하는 상대방이 기프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한테 자꾸 묻고, 그 다음에 기프트 사업을 해본 사람도 있지만 자꾸 짜잘한 걸 막 물어보니까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게 지나치면 그럼요. 일단 해보고 얘기해, 왜 해보지도 않고 자꾸 그런 질문해 라고 이제 그쵸. 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어지겠죠. 이분은 계속 묻다가 실행을 6개월 정도 돼서 막판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계속 질문만 한 거죠. 그리고 행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6개월 차쯤 돼서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지, 자기 거 기프트샵 만들어야지 하다가 이것도 어려운데, 복잡한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접어버린 거예요. 뭐야. 근데 그 과정에 네. 은근히 돈도 많이 썼어요. 그쵸. 네. 이게 사업 준비 전에는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걱정도 되고. 네.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사춘기 청소년이 자기 고민을 친구들끼리만 공유했을 때 네.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 두 번째로 궁금하네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막 하시는 그분, 그분은 역시 초반에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다른 게 뭐였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경험이 없던 분이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기프트,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기프트 회사를 대놓고 찾아갑니다. 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내가 이 사업한다고 하면 이제 경계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을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초반에 커넥션을 되게 잘 네네네. 유지를 하면서 그런 회사 한 3개 정도 회사 대표님들하고 네. 계속 커넥션을 유지를 잘했어요. 그럼 정보를 계속 얻고 그분 일도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 한 2-3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네네.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소싱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쵸. 공장 같은 데 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를 또 막 찾아다닙니다. 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내는지 진짜 이 사람은 매일매일 바빴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느라고. 네. 그래서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타소를 취급하는 판촉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수 아이템만 가지고 조금 비싸게 파는 이걸로 이 사람은 이제 컨셉을 잡아버린 거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 이미 너무 많은 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그쵸. 후발주자인데. 맞아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요만한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그거 저한테만 주세요. 제가 이만큼 붙여서 팔아드릴게요. 라고 협상이 된 거예요. 와, 이게 돌아다녔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딱 3개 아이템 갖고 했는데 뭐 매출을 얘기할 순 없지만 깜짝 놀랄만한 대박이 나옵니다. 기프트라 그러면 뭔가 막 재고가 막 이렇게 많아야 될 것 그쵸. 같은데 3개? 네. 멋지다. 딸랑 3개 가지고 영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력이 있다라는 건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프트 판촉품은 되게 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비싸요, 네. 상대적으로. 네네.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이걸 알리려고 하면 내가 신뢰를 얻어야 팔 수 있다. 그래서 또 움직였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제가 상징적으로 외제차라고 얘기했지만 성공했다. 네. 그리고 아직 나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초심, 진정성만 잃지 않는다면 네. 쭉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의 그 성장 속도와 그 내후년의 그분의 모습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게 이분이 어렸을 때 제가 좀 도와줬어요. 네네. 이제는 이제 저한테 당신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밥 먹는 건 걱정하지 마라. 최고다. 근데 밥 얻어 먹을 틈이 내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지만 네. 그만큼 이제 저와도 되게 좋은 사례 그리고 동반자 네. 사업적 동반자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죠. 저는 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행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두 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남자분은 주변의 지인들 위주로 물어봤고요. 두 번째 그 성공한 여자분은 이 대표님은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어려울 때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결국은 그분이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경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프트 사업을 하려니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는 그 차이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무한테나 묻는 게 아니라 물어볼 사람을 잘 택해서 물어봤다. 소위 멘토 같은 사람들을 잘 만들어냈다. 맞아요. 자기 역할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줘도 그걸 이행해보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고 하다 보니 또 궁금증이 생겼을 때 또 물어보면 진전이 된 질문이니까 네네.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던 거죠. 같은 질문 되게 막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네. 해보지 않고 물어보는 거와 완전 다르거든요. 이렇게 실행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네. 뭘까요? 그건 본인의 마인드, 쉽게 뭐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트리거라고 하죠. 네. 그 촉발제. 그 나의 두려움, 어색함을 돌파하는, 브레이크 스루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겠죠. 그럼 마인드셋을 얻으려면 어떻게 맥박님한테 가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코치 토니 로빈스한테 저도 많이 네. 배워서 그것과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네. 실제 사업가들이 우리 사업을 위한 성공 패턴,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는 또 그 이면에는 결국은 돌파하는 브레이크 스루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실행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 안 돼 하는 분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실행력이 중요하고 마인드셋이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주실 분은 여기 계시다. 짜잔. 자, 그럼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나, 둘, 셋.